네,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재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종식 이재명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란종식 이재명, 민생회복 이재명, 진짜경제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더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내란종식 이재명, 민생회복 이재명, 진짜경제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네, 먼저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국민의 최종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선대위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란 세력 심판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의 친위 구테타를 저지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권좌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내일 윤석열 내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쿠데타 저지, 2차 만장일치 탄핵에 이어 내일 3차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실현함으로써 반자유, 반민주, 반헌법 세력에 맞선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고 핵심 가치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총칼로 무너뜨리려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데 패족을 선언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 표를 달라고 하니 저들의 뻔뻔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일 선거는 불법 개헌과 내란의 망령을 완전히 걷어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권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만찬에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무리란 군주민수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웁시다. 이재명 후보와 선거운동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응원이 합쳐 안정적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내일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광기와 망상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만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망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3년간 파탄난 민생과 폭망한 경제를 복원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후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후보는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겠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진영,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도구로 써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여러분의 손으로 실현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6월 3일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구구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다는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을 투입시켜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더 인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고 리박스쿨 대표는 2018년부터 김 후보와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5년 대선 투표일을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꼭 6개월 만입니다. 저는 유세 선거 마무리를 하면서 유세 기간 중 느꼈던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성남시 분당구 순회역 마루공원 앞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마루공원에는 공원을 조성한 2014년 성남시장 이렇게 쓰인 설명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연도로 보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였습니다. 이 작은 팻말 하나 속에 이 후보의 성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시장 이름이 없는 시장 팻말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직자이고자 한 겸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0년대 초 서울에 10만여 명의 빈민들이 강제 이주당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성남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 개발 성장의 아픈 그늘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 빈민 출신이면서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분당 신도시를 성공시킨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보의 이러한 정체성과 양면의 역량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압축 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자력으로 대학에 들어가 변호사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을 본받아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의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국민 중심의 철학이 투철하기 때문에 국민 이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정책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실용주의가 가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 후보를 범죄자화하고 그의 정치 인생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증거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증거 조작 의혹입니다.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하나도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에 편승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만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꼭 당선되어 우리 모두의 성공을 상징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압축 성장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유일한 선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존립의 역사가 걸린 이번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셔서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고 진짜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는 그날까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로 꼭 필요합니다. 이 후보의 진심과 탁월한 능력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낯선 일이 많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많은 걸 배우고 위로받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지난 6개월을 기다려온 투표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우리 모두의 생명권과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실천할 준비된 후보입니다. 아플 때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 의료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응급, 분만, 외상 같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 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 대란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아플 때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과 의지가 담겼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내용 이외에 제시된 보건의료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김문수 후보는 코로나 위험이 확산되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 대법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산불 진화를 위해 국민 혈세로 마련된 소방헬기를
자신의 도민체전 참석 등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용도로 무려 162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인으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보건의료 분야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투표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마지막 본투표입니다. 준비된 국민 후보 이재명으로 국민 생명이 귀한 나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느 외국인 관찰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현재 대한민국 법률가는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가 절반, 내란 저항자는 10% 내외, 나머지는 이도 저도 아닌 문외자들이다. 저는 상당히 좀 이걸 과연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참 대한민국 법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뼈저리게 느꼈냐 하면은 지난번 탄핵 심판 국면에서 법조인들, 법률가들, 학자들 거의 막판에는 마치 탄핵 기각되는 걸로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평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있었는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70~80% 국민들은 저 정도의 대통령이 헌법 유린행위를 했으면은 당연히 물러나야지, 이런 사회통념에 입각한 건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그 현명한 심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우리 국민들의 의지,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안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의지이자 실행으로 옮길 것입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정치보복하고는 별개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니박스쿨과 같은 선거 과정에서의 조직적 선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는 역시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명예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명예혁명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장엄한 새벽이 내일 도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명예혁명이, 우리 국민의 슬기로운 힘에 의한 명예혁명이 깔끔히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명예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명예혁명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에게 마지막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2.3 내란에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송군을 조직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찬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SNS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들 세력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강사들은 전국 초등학교에 파견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극우사상 침투의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선거 공작을 넘어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조직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를 합친 선거 부정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 추악한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정방위 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의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며 2005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막내딸을 언급했습니다. 타인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자신의 가정 자랑에 이용한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도구화하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 김문수는 출마하면 안 되는 후보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발생했습니까? 12.3 내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단절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윤석열은 정강훈 목사의 목소리를 빌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후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에 직접 투입되었던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특전사 출신 예비역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기자회견이 잠시 후 11시에 있습니다. 국민과 현역 장병들에게 전하는 이들의 재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 속의 윤석열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대선 개입입니다. 5월 11일 선거운동 개시 직전 김문수 후보 지지글을 본인 SNS에 게시하고 5월 17일 선거운동 중반에는 국민의힘 탈당쇼를 벌이더니 5월 21일에는 영화관에 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보며 내란을 옹호하고 5월 31일 본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는 정가훈 집회에서 김문수에게 힘을 몰아달라며 호소문까지 대독시켰습니다. 내란 수계의 노골적인 투표 지령입니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장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가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는 내란 연장 후보이자 윤석열 정가훈의 아바타입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정가훈 공동정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국민 심판입니다.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큰 힘이자 무기입니다. 내일 본투표를 통해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의 내란 연장 기도를 완전히 끝장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선거가 왜 열리는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는 무도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 세상을 속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술에 취해 식구와 친한 검사 그리고 자기 사람만 챙겼습니다. 그는 무능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은 거칠게 무너졌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렸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무책임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분노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내란을 일으키고도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맛집을 기웃거리고 개를 끌고 산책하고 영화 보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립니다. 그런 그가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이 윤석열 아바타를 새벽에 난동을 벌여가며 후보로 세웠습니다. 김문수, 준비도 없이 급조된 후보입니다. 전광훈의 사도, 윤석열의 분신일 뿐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철면피한 선택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갈라치기와 언어폭력에만 몰두합니다. 40살의 윤석열, 그 그림자를 다시 본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을 오직 투표로 끝낼 수 있습니다. 투표는 기적입니다. 총알보다 강합니다. 정직하게 돌아오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한 표 앞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두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이 가장 평등해지는 시간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외치던 그날처럼 내일은 투표장으로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유튜브 조회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한 표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동안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또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눈 맞추고 손 잡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후보, 그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우리의 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온 이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예, 12차 중앙선대위 회의를 폐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이 나라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유를 짓밟으려는 권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반란행위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2017년 광주에서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만배 신앙립 커피 공작을,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 시즌2를 벌입니다. 수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곡하고 죄는 덮고 진실은 뒤집습니다. 과거 친 이재명 사이트 DDD 리스트는 자신들의 조작을 댓글 저하나 부르며 이화했습니다. 조작의 원조가 갑자기 상대방의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2억 3천만 원 불법 도박, 반복된 여성 비하 댓글 모두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범죄 혐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입을 막고 귀를 가리고 국민을 감시자로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면 유죄, 비판하면 반란, 제보하면 포상. 북한의 5호부 담당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주의입니까? 한편 민주당의 선동은 국제 무대까지 이어집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 짐 로저스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세계적 인사의 이름까지 빌렸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 선동이 일상화된 이재명 후보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국격을 높여야 할 지도자가 국민 얼굴 붉히게 만드는 일을 벌여서 되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선거용 말잔치는 이곳 부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그 오랜 바람을 묵살하면서 뜬금없이 동남투자은행이라는 껍데기 공약을 툭 던졌습니다. 산은은 안 되고 동남투자은행은 된다? 국채은행은 외면하고 실체 없는 유세용 은행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부산 시민들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붙들고 싸워오셨는지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국회 다수 의석으로 산업법 처리를 틀어막은 정당, 그 정당이 이제 와서 부산의 자존과 염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유세용 졸속 공약으로 구렁이 강 넘어가듯이 하려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그는 권력을 사사로운 복수에 쓰지 않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도 않았습니다. 고문으로 한쪽 청력을 잃었지만 민주화 보상금도 정치 후원금도 사양했습니다. 봉천동 소박한 집에 살면서 서민의 삶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 문제, GTX 사업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는 약속합니다. 3년 안에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해양허브 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수도권에 맞서는 국가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합니다. 진짜가 가짜를 이겨야 합니다. 정의로움이 사사로움을 꺾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판단이 김문수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사표를 던지는 선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괴물 독재를 막고 자유를 지키는 이기는 표, 바로 그 결정적 한 표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모아주십시오. 이번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작 정치를 끝내는 전투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민 주권 혁명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김문수는 그 진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만든 그 진실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6.25 때 전국의 팔도 국민들을 품어서 따뜻하게 맞아줬던 곳이고, 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환과 고난과 또 그것을 거쳐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에 부산 시민들이 끝까지 나라의 방향을 바라잡아주고 따뜻하게 국민을 품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진짜는 스스로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짜들이 스스로 진짜라고 하죠. 비슷하면서 진짜가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진짜와는 거리가 먼 가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버젓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걸어놓고 있는데 그 두 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도박 범죄가 얼버무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155만 원이나 입건된 적도 있고, 재산 등록은 390만 원밖에 하지 않은 무직의 젊은이가 무려 2억이 넘는 돈을 도박했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부모에게서 나온 것인지, 부모 재산 등록은 제대로 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만이라도 오늘 오전 중으로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3명이 모두 재판을 받은 범죄자 가족입니다. 저는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서 혹시 범죄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족을 상대로 아수라라는 영화가 나왔듯이 이 범죄가족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이 5% 정도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70년에 3.3%에 불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했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진학을 못했던가, 또 형제 중에 한 분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진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업화 역군들이고 근대화를 일군 또 가정을 일으킨 역군들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설란현 여사에 대해서 심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비단 설란현 여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실한 시민으로 살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해왔던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멸시입니다. 사과랍시고 한다는 것도 변명에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고 한 것도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벌로서 사람을 가르고 또 인격이나 인품이 아닌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 뿌리 깊은 이 민주당과 관련자들이 입으로는 늘 자유, 평등, 학벌 없는 사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실체를 똑똑히 보셨으니까 내일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짝 따라갔고 일부 골든크로스를 하는 그런 조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일 투표 결과를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재명은 전혀 용납하지 못한 그런 수준이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이것을 가져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느닷없는 개혁을 하고 수습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청렴결백하고 실적으로 성과가 정면된 분을 뽑는 선거입니다. 앞뒤 말이 다르고 부정직하고 부정부패하고 가족 전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 중앙선대위원회가 부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안도시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도 살려내고 또 우리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위원장님께서 함께 띄워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우리 서명수 총괄선대위원장님과 정동만 공동선대 본부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승리를 위해서 또 내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산을 진정성 있게 발전시키고 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차질 없는 착공과 완공 그리고 산업원의 본사 이전 그리고 글로벌 후보도시 특별법 개정, 특별법 제정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기호이권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또 위기에 부산을 재도약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저는 청렴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여러 성과를 이어내고 있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국가가 행정까지 상권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면 자칫 독재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정권을 다 잡았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힘을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오고 또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김문수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또 대표도시, 해안도시, 부산을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다음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검사사칭, 총각사칭은 말할 것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투성이 가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표가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김 로저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온갖 꼼수로 사기 행동을 벌이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낯을 들고 지지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꼼수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파도 미담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둘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모 중진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 유영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분야라는 말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하여 흠잡을 데 없다고 칭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피고인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 사실상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억지 횡포를 부리기 위해 내세운 논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망을 내뱉는단 말입니까? 권력 탈취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흉악한 수단이라도 얼마든지 좋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자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게 해주면 사회적 흉기가 되어 난동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인데 결코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와 일당 독재의 대결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대한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엄혹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민주화 투쟁을 해오셨던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에 이런 불경 지역의 자부심을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경 시민들께서는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결단으로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랑스러운 지역의 전통을 되살려 높은 수준의 정치적 균형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투사입니다. 평생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왔으면서도 민주화 보상금을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던 정정당당한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불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입니다. 일당 독재를 막아주시도록 불경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실 것을 강조하게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사기꾼, 범죄자, 독재 세력에게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빈대어 퍼주게 하는 포퓰리즘 하다가 망구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경지역의 침체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원전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강성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면서 그 인질이 되어 기업주를 아부자비를 구속하고 협박해야 되는 세력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막쳤는지 불경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을 일으킨 불경지역이 다시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규제 개혁 대통령, 투자 유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낙동강의 힘으로 대역전의 동남풍이 북상 중이라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로 한국 정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사의 도시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남 지역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면서도 저희에게 기회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켜주셨습니다. 내일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퇴보의 길로 뒷걸음치게 될 길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냐 방탄 독재자를 가르는 역사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부산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승리의 바람은 경남을 넘어 전국을 뒤엎을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진심과 거짓,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3대 투자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 후보 측의 국제망신 사기쇼는 실손을 넘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노쇼 호텔 경제학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더니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북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업 셀프 취급 자랑으로 절망 속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냈습니다. 유호 아들의 혐오 발언과 불법 도박 등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휩싸이자 아들 잘못형 제 잘못이라는 제대로 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울렁뚱땅 넘겼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경제만을 비롯한 각종 문제 발언과 아들의 은행으로 인한 논란으로 국민께서 질책하신다면 자기 변명을 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권력이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는 진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민심의 바다가 저들의 오만을 집어삼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간의 성과를 일부러 자랑할 것도 없이 수도권 GTX, 평택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에서 이미 진정성과 실력을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진짜 경제를 살릴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투표로 진심은 거짓을 이기고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부산의 힘으로 승리의 돌풍이 이곳 부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투표하면 김문수 대통령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재원 비서실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물 투자의 세계적인 그 대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측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실물 투자의 대가까지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국제 사기쇼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짐 로저스가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길래 이분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투자를 할 때도 실물 투자만 중시하는 분입니다. 국내에 와서 대학에 가서는 대학생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차라리 경운기 모으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으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까 제가 생각했는데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그 언론에 보낸 이메일 같은데 대답의 형식을
취한 것을 보면 completely fraud, 완전한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파는 이재명 후보 측을 완전한 사기꾼으로 몬 것입니다. 이 국제 망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자자를 위해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식의 자기 쇼를 벌인 이 집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기재까지 했으니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가 이 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이후, 5월 30일 이후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작은 것도 있고 큰 폭으로 이기는 조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비교적 고전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이 부은경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서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부은경 지역에서 상승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그런 우리 실무진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울경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울경의 주민 여러분, 부산, 경남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서 하나만 수정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 후보 측의 국제망신 사기쇼는 실소를 넘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병수 부산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중앙예술거대책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산을 방문해 주실 때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한 일주일 좀 전부터 우리 부산도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민주당 쪽 선거운동원들은 지금 힘이 좀 빠져있고 저희 선거운동원들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 부산도 서울과 경기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과 중도층에서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쐐기를 확 박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막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개혁은 처벌받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지도부의 행동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게도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31번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각종 청문회, 심지어는 예상 전액 삭감 등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거대 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후보 아닙니까? 공직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거짓말했다는 죄로 대법원에서 유죄치기로 판결된 사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대장동, 백천동 사업, 또 상반부에 대답시킨 대북 송금 800만 불 등 14건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만 되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초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탄핵하여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임기가 무려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 3년 동안 대통령과 입법부가 하나 되어서 온갖 괴상한 악법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소불위의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꼭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저도 과거에 잘 몰랐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부정부패하는 답을 사는 사람, 의리 있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김문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인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과 중고층에서 먼저 일어나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가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본 투표장에서 꼭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우리 김문수에게 던져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경남 부산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정동원 국회의원입니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님 외 한 분 한 분의 청식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재를 국민을 겁내지 않습니다. 31번 탄핵해서 시종일관 국정 운영 방해하는 정당, 국회 다수 어서 가지고 한 사람만을 위하는 방탄 입법하는 정당, 배우자, 장남, 본인까지 법대로 유죄받은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불법 도박, 음란걸 계시던 유죄받아 더욱 놀랍니다. 재산 39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707일 동안 2억 3천만 원 규모 도박 자금 어디서 난 건지, 불법 자금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재국가의 권력자는 국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정년군 행사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 꼭 막아주십시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괴물 독재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위대한 부산 시민들 초지 일관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이재명은 안 된다 하십니다. 이재명 후보 부산 와서 지난 지선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이 공약한 산업은행 이전 공약 불가능이라고 말바꾸기 합니다. 민간기업 H&M은 부산 이전 직원들 동의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께 말 바꾸고 허위 발언하는데 부산 민심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6.25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이곳 부산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불씨 전국에 퍼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산 선대위는 지난 대선보다 높은 60% 이상 득표 목표를 가지고 뛰었습니다. 당원부터 국회의원, 당직자까지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고소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균형과 계제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돼야 자유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국민의힘이 자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과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아니냐. 이젠 다 알죠. 김문수 후보가 찐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너무 뻔한 질문 아닌가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커피 원가도 모르고 막말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제 알았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문수는 당연한 선택이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사랑꾼 아빠,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랑꾼. 사랑합니다. 딸 동주 드림.